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하려고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요. 가르쳐 주실 거죠? 아, 네. 네. 아, 딴 데는 못 풀고. 맞죠. 네, 돈 받고 풀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갖고 이해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잘 되면 제가 꼭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막 제가 투자한 회사도 갑자기 막 유상증자한다고 장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막 주가 폭락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대주주가 주식 샀다 그래갖고 되게 오를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안 오르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 유상증자는 어떻게 봐야 되고 대주주가 아니면 임원들이 네. 이렇게 주식을 샀던 거는 무조건 좋게 보면 되는 건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유상증자는 그 회사가 하는 사업의 영역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빚을 갚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의 유상증자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 고점일 때 돈 좀 땡겨보자. 원래 이제 주식시장이 자본 조달 시장이니까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자체에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올라왔을 때 땡겼다고 하는 거는 참여자들 입장에서 자기 회사의 가치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돈 땡기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빨리 커야 되는데 돈이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있어요. 참고로 예를 들자면 지금 2차 전지는 정말 벼락 같은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 같은 데도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올해 100만 대 만들면 이거 조금 문제가 달라진다. 100만 대를 못 만들면 또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100만 대 설. 한 80만 대를 85만 대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촉으로 한 85만 대 할 것 같은데 근데 85만 대면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 대비 점들이 올라오면서 올해 폭스바겐 같은 데 굉장히 많이 할 거니까 점유율 좀 떨어지니까. 어쨌든 그런 데는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들도 설비 증설을 어마무시해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이 이거 돈 버는 거 뻔히 보이는데 공장 짓고 라인 까는데 50억 100억 드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공장 증설 이렇게 목적에다가 그렇게 적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 돈을 갖고 유상증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지 아까 말씀하신 빚을 갚는지 그거 보통 써놔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 공장 증설이라고 해서 전화 한번 해봐야 되죠. 전화해보면 어떻게 공장 질 건데 주인이잖아. 주인이니까 어떻게 공장 질 건데 내 돈 가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 안 좋아요. 또 반복적으로 안 해요. 또 하나 시장이 좋을 땐 그것도 먹혀. 시장이 좋으면은 기대감이 넘치면 유상증자하니까 좋아지네 하고 더 좋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또 유상증자 하는 시점에서의 주가 밸류에이션도 측정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건 또 측정해봐세요. 보셔야 돼요. 너무 비쌀 때 하면 아무리 좋아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유상증자라도. 그 느낌 오셨죠? 어떤 유상증자는 그래도 지켜볼 만하고 어떤 유상증자는 고민을 최근에 그 삼성전자 그 사장님이 그 만주를 이제 추가 매입했다 그래서 이랬더니 삼성전자 워낙 커서 그런지 그렇지 만주 해봐야 얼만데 원래 20만 주 있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만주면 얼마예요? 8억? 언제? 8억이면 8억 뭐 한 2, 3천 네, 뭐 네, 이렇게 되겠죠. 8억이면 약간 의미 있네 월급쟁이면. 그분의 월급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의미는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월급의 10%로 회사 주식을 의미 있어요. 약간 의미 있어요. 네. 진짜? 10% 정도는 의미 있죠. 근데 그 10%가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큰 회사에 그게 8억 산다고 해서 너무 크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고요.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그 자기 돈 있는 거에 상당 부분을 주식을 샀다. 회사 되게 좋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대주주나 아니면 경영진들이 경영진들이 그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그렇게 사면은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 월급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막 1억 원어치 사고 2억 원어치 사고 이러면 내 돈으로만 산 게 아닌 걸 수도 있고 대출 받아서 산 거. 좋게 보니까 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이제 회사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 회사가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또 공부를 조금 더 해보는. 네. 근데 하찮게 사는 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식 자사주를 사는 회사들은 결국 주가가 오릅니다. 꾸준하게. 대표가 삼성전자. 또 하나 미원.
이런 미원 상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원 그룹이 계속 미원 그룹 계속 주식을 사요. 그래서 결국 주가 올랐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각까지 하면은 주가 많이 오르죠. 미국 애들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소각을 잘 안 하나요, 근데? 아깝잖아. 내 돈 아깝지. 내 돈이 날아가 버리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거버넌스 그 이제 경영진이 조금 더 선진화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중견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좀 뭐라 그럴까 이거를 공모를 하는 순간 공모를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내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지. 남의 돈 받았잖아. 그 문화가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외국이나 이렇게 특히 미국을 보면 이거 아무리 회사 돈이지만 저런 식으로 날려도 되나라고 할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을 자사주 소각을 해서 주식을 굉장히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방법이 꼭 옳은가라는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그건 잘 이렇게 분간을 하셔야 되는데 ICT의 최상단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돈 갖고 할 게 없어요. 지금? 네, 돈 갖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땅도 사요, 걔들은. 애플은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더라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걔네들은 뭐 할 건데? 걔네들한테 필요한 게 뭔데? 회사 사야죠. 인수 20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없어 세상에. 맞네. 그렇구나. 자기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회사를 사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건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거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살 때 주주 자본주의가 너무 강하게 발휘되는 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영자가 자기의 경영에 어떤 걸 인정받고 주식시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미국에는 그런 문화가 많으니까 설비 증설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자금까지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장기적으로 갉아먹는 거예요, 회사를. 그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국은 좀 그럴 수는 있겠다. 똑똑한 사람들도 자기 회사에 다 있고 더 좋은 웬만큼 한 것들은 자기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회사를 내가 더 사는 게 먹이사슬 최상단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주주 자본주의는 안 좋아요. 네. 우리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없죠. 분기 배당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아직 없어요. 근데 아마 그 슬슬 좀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온 김에 각도기님께서 이제 멀티플을 이제 주시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선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 옛날에 나는 10이라는 걸 줬는데 이 회사의 투자나 이런 것들을 보니 멀티플을 뭐 한 15 정도 높여도 되겠구나. 각도기님께서 어떤 때 똑같은 회사인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멀티플을 더 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뭐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저거는 할인하는 편이에요. 시장에서 느끼는 그 멀티플 배수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멀티플을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많이 줄여요. 그런 예를 들어 그런 식의 그 시장의 긍정론이 커졌을 때는 멀티플 다 죽여놓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년도 이익 다 추정을 다 하죠. 이익 추정을 해서 현재 2주가면 내년도에 멀티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1억을 벌어. 근데 주가가 10억이야. 그러면은 10배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내년에 2억을 벌어. 그럼 내년 주가가 5배잖아요. 현재 주가가. 뭐 이렇게 계산이 되면 그때는 이건 싸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회사들이 옵션들이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돈을 버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로 돈을 벌 것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게 되게 시장에서 섹시하게 통할 아이템이야. 그러면 그건 옵션으로만 줘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맞아 들어가서 올라갈 때 그 옵션까지 터지면 그때는 좀 살짝 올려주는 거죠. 이게 지금 터지면 시장에서 10배, 15배가 아니고 이거 25배, 30배 받을 수 있는 섹시한 아이템이니 그거 터지면은 그거 이제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래 천천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멀티플을 더 준다는 거는 이제 어닝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가 요즘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는 맨날 애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서프라이즈가 나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올라가고 쇼크가 나면 이제 떨어지는데 그러면 저런 분석에 우리가 저기 보는 게 저 회사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 지금은 100억을 벌지만 내년 200억을 번대. 라고 해서 멀티플을 더 줘도 되겠구나 해서 그 회사를 샀는데
실적 분석이 잘못돼 버리면 그럼요. 그럼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보수주의가 필요해요. 거기서는 반드시 보수주의. 그러면 각도기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레포트 내는 건 거의 매일 보시겠지만 보고 나면 그 회사에 뭐 이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는 거죠. 회사에다 그렇죠. IR에 전화를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보통 애널들이 어닝 쇼크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삼성전자는 힘들어요. 삼성전자 너무 복합적인 기업이라서 제대로 내기가 좀 힘들어요. 네. 진짜 사업부 내에 네. 그리고 잘 얘기 안 해주고. 그래서 어렵죠. 좀 단순한 일, 뭐 제품을 한두 가지 만드는, 뭐 예를 들면 철강 회사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맞죠. 그러니까 단일한 품목을 갖고 있는 애들은 훨씬 쉬워요. 이해하기가 쉽고. 참 그러면 요즘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많이 그러면 지금 뭐 저희들이 원자재를 투자하기가 물론 뭐 해외에 나가면 있지만 없으니까 그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그걸 가공해서 만드는 회사들의 주식을 사는 건 예를 들어서 뭐 구리를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금을 어떻게 하거나 목재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 지금은 좀 늦은 편인가요? 각도기님 생각은? 보통 얘네들이 방향을 한번 타면 꽤 길게 갑니다. 길게 가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들이 오는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도 이맘때 공장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죠. 예. 왜냐하면 그 코로나 걸릴까봐 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는데 제조업체는 재택근무를 하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돌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공급이 없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안 돌려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수요는 살아있어. 수요는 살아있으니까 미스매치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몇 개월 이상 가만히 가동을 안 했는데 수요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쇼티지야. 가격이 올라. 그러면 수요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대신에.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원자재가 올랐잖아요. 이 중간재가 이걸 가지고 만들면 사실은 원가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수요가 살아있으니까 판가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보통 올라가면 매출도 늘고요. 보통 조금 더 올리면서 마진도 좀 더 늘어요. 그럼 매출 늘었지, 마진 늘었지. 띵호하지. 최고 좋은 거지,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쭉 가는데 이 쇼티지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 공장 안 돌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1, 2년 더 갈 수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보니까 올해는 꽝이야. 근데 이미 이제 시장이 내년을 보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올해 실적 나올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단이 이렇게 그 해운 주식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는 선사들도 또 견디다 발주가 시작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발주가 꽉 찰 건데 이 해운 운임이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면 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너무 높아. 억수로 비싸다 그러고.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고 보는데 떨어져도 배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월등히 높은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20% 빠진다고 해서 배를 발주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유지가 되면 발주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발주까지 예상이 되는 시점이 있다면 내년까지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각도기님을 이제 만나 뵙고 인터뷰하려고 기다리다가 여기가 DL 빌딩이잖아요. 옛날에 이제 데님 산업 건물인데 여기 라운지가 있어. 제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업체들끼리 이렇게 미팅을 하거든요. 제가 진짜 전문 용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다 그 말씀을 하죠. 쇼티지다. 물건이 없다. 시멘트가 없다. 웃돈을 주고라도 사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이 자재, 여기는 이제 건설회사라서 그런지 모든 뭐 철강부터 무조건 뭐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왜? 공장, 현장을 놀릴 수가 없지 않느냐. 건물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6개월은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거 사실 저희도 궁금하죠. 계속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주식도 올라야 되거든. 한국 주식은 지금 너무 싸죠. 각도님께서 오른다 그러셨으니까 올라요. 각방꿀 여기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니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제가. 단기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 장기가 얼마 정도입니까? 저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길게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각도기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을지
네, 지금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투자하는데 뭐 하루짜리를 자꾸 보니까 이 눈앞에 이 바닥 보고 달리기 하면 자빠집니다. 멀리 목표 지점을 보고 달리셔야죠. 네. 좀 무릎 까지신 것 같은데 넘어지셔갖고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최근 IRP 뭐 이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그 각도님께서 이제 IRP나 이렇게 아니면 보통 근데 ETF를 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꼭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지금은 시장이 좋으니까 ETF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현금성 뭐 자산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제 ETF를 해야 되는데 그 ETF를 고르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있죠. 무조건 싼 거? 수익률이 좋으세요? 예, 많이 났더라고요. 웬만한 사람 투자 수익률보다 더 좋죠. 70%밖에 투자 안 하는 제 건설 ETF는 50% 넘었죠. 무슨 50%죠?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래서 좀 팔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그래 은행 ETF 추천해 주세요. 요즘은 이제 뭐 엔터, 뭐 레저 요렇게도 이제 아니요, 엔터레지 아니에요. 방송통신. 방송통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있으셨잖아요. 그 비중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번에 뵈면 ETF를 투자하는 노하우, 고르는 노하우를 꼭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이 노하우 있죠.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예요. 노하우가 있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네,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고 이게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한 거에 단순비가 있는 건데 수익률이 지금 웬만한 투자 펀드보다 훨씬 뛰어나죠. 네, 100%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70%밖에 못해. 맨날 저거 뜨죠. 더 이상 초과 수익이 나서 더 이상 차단하고 싶은 문자, 수신 거부. 투자할 수 없습니다. 막 그렇죠. 이 방법은 뭐냐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업종만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위는 열려 있어. 위는 열려 있고 아래는 닫혀 있고. 아래는 닫혀 있고 위는 열려 있는 것만. 왜냐하면 퇴직연금이잖아요. 못 벌어도 되거든. 깨지면 안 되거든. 그 원칙이에요. 퇴직연금이고 길게 받을 수 있고 자주 매매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이거 1년 동안에 이거 뭐 밑으로 떨어져 봐야 한 10%? 10% 공간 없는데? 위로는 운 좋으면 오를 수도 있죠. 뭐 이런 거. 운 좋으면 오를 수도 있죠. 운 나쁘면 제자리겠죠. 진짜 안 깨지는 거. 정말 보수적으로 이렇게 투자. 근데 보통 ETF 투자도 매매를 되게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게 돈 버나?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굉장한 노하우인데 사람들이 이걸 채택하시는 분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노하우예요, 사실은.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좀 말이야 방구야. 우리가 수익률 공표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지금. 근데 엄청 좋아요 수익률이. 제가 오죽했으면 딴 데 있었던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낸 레터대로 돼가지 나중에 이렇게 내 거를 너무 답답한 거야. 내 거 딴 데 맡겼더니 너무 안 돼갖고 옮겨가지고 이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우리나라도 이제 리츠 회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슬슬 올라가고 있죠. 한 15개, 20개 정도. 예, 여러분 진짜 옛날에 제가 신한알파 리츠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롯데 리츠 상장될 때 이제 좀 이슈가 됐었고 그러고 나서는 좀 많이 잠잠했는데 리츠라고 딱 치시면 리츠도 안 떨어질 공간이 별로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리츠도 공모가 밑에 있는 것들도 그건 괜찮죠. 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 미만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접근이. 근데 이제 그거는 물건을 보셔야 돼요. 물건이 잘 팔리는 물건인지. 어떤 회사의 부동산,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가 네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리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리츠 상품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도 상장이 다 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말고 노년층이 은행에 예금 맡기는 것보다 물론 은행 주식도 있지만 리츠 회사 같은 데 투자하는 건 어떤가라는 거 한번 여쭤보려고. 노년층들은 괜찮고 좀 많이 안 오른 거 그런 것들은 괜찮긴 하고요. 근데 지금 장에서 리츠는 조금 재미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게는 이제 약세장이기 때문에 리츠 좋죠. 때가 올 겁니다, 다시. 제가 IRP에 리츠를 넣자고 할 때가 올 거예요. 잠깐 넣었다 뺐어. 하도 재미없어. 저는 아직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잦은 매매하지 마시라 그래갖고 제가 또 그 원칙을 딱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왜냐면 다른 싼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한번 조만간에 한번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가 있어. 뭐요? 살려고 하는 게 거래가 없네.
사지를 못하는구나. 살려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는 권해드릴 수가 없다. 왜냐면 제 이제 고객 IRP 고객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제 고객들만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어쩜 이딴 걸 만들어놓고 이따위로 관리를 하고 있어 할 정도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리츠를 예를 들면 건설 리츠가 좋다. 건설 ETF가 좋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걸 고를 때 뭐 타이거도 있고 뭐 별 상관은 없어요. 수수료 싼 거가 최고죠. 거래가 되는 게 좋죠. 거래가 네. 있으면서 그리고 이거 오늘의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면 증시 계장님과도 나 뭐 중국 주식 조금 들어갔어. 네, 뭐 이런 네. 말씀을 하시고 뭐 수익 난 걸로 좀 들어갔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각도기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국내 주식이죠. 국내 주식만 하시다가 네.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도 아시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 10% 언더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시는 이유와 물론 당연히 뭐 이제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어떤 기준? 왜냐하면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보다는 굉장히 이제 얻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언어의 장벽도 네. 있고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각도기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걸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탑다운에 치중돼 있어요. 저도 그러고 이번 중국 주식은 바텀업으로 하긴 했는데 미국 주식은 거의 대부분 탑다운이었어요. 바텀업이라는 게 싼 거 샀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기업이 이제 이익이 증가가 시작된 주가 많이 떨어졌고 이익 증가는 시작되고 현재 주가는 비싸지 않은 이거를 잡긴 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옛날에 한국 같으면 벌써 전화를 몇 번 했지. 전화를 못 하잖아요. 답답해요. 그렇네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장웅래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 주식은 철저하게 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ROE의 높은 수준을 상당 구간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 바로 그런 기업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대표 기업들을 투자를 해서 저는 미국 기업은 이렇게 했죠. 작년 3월달 팬데믹으로 인해 골창 떨어진 애들 중에서 살아남을 놈들만 잡았지. 얘는 안 죽는다. 수익률은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항공주 하나, 뭐 은행주 하나, 뭐 반도체주 하나,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나쁘진 않은데 요즘에는 이제 소비재도 하나 있죠. 과감하게 가격이 안 싼데 한번 해봤어. 시험 삼아. 근데 여전히 저는 아직은 해외 주식이 그렇게 아주 흔쾌하지 않은 게 약간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느낌이 여전히 들어요. 아니 저는 맹 이제 뭐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맨날 밤에 요즘은 화장실 갈 때 잠깐 깨서 핸드폰을 보면 잠을 잘 들 때가 편안하게 잘 들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고 좀 잘 드는데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 미국 주식을 할 때는 그래 뭐 밤에 잠도 안 오는데 재밌어 좋아. 요즘은 뭐요? 스트레스 이렇게 일하는데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각도기님께서는 중국 주식은 이제 정말 이제 앞으로 돈을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고 위로 올라갈 일들이 있을 것 같은 회사를 샀고 미국 주식은 그래도 이제 원래 큰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름 있는 회사들. 네, 그렇죠. 웬만하면 이름 있는 회사를 샀죠. 웬만하면. 해외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주식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거 자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업 투자인데 기업이 뭐 그렇게 단기로 톡톡톡톡 바뀌나? 그런 원칙은 갖고 계셔야죠. 네. 그리고 뭐 대단한 원칙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한국 기업이 훨씬 쌉니다. 한국 기업 투자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 기업이 너무 싸 지금.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는 너무 싸. 몇몇 기업들은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가 가치주 아니냐는 거죠. 그럼요. 지금 내가 요즘 계속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게 작년까지는 우리가 10년 박스권장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니까 그 속에서 시장을 보는 게 맞았는데 올해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실질 금리 마이너스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자금을 넣고 또 하나 한 축은 뭐냐면 부동산 수익률이 확연하게 떨어졌어요. 그 세금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대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이쪽으로 돈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의 민족이야.
그렇죠. 다. 김치 선물 옵션도 옛날에 거래 미국을 제끼고 1등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 2,900포인트 올리는 민족이고 그 뭐야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 만드는 민족이고 우리 그런 민족인데 여기만 저평가예요. 저는 물론 그렇게 프리미엄 만드는 것까지를 바라는 건 아니나 왜 다른데 그렇게 투기적으로 공격적인 사람들이 여기만 이렇게 얌전한 고양이처럼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왜 그러냐고. 아직 못 믿으니까 하도 많이 깨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돼요?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달아오르기 시작하겠죠. 지금 오히려 저는 느낌 뭐냐면 지금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와요. 스마트 머니의 형태를 쥐고 있어요. 그냥 3월달 저점에서 매수한 것만 스마트 머니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금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왜 금리 3%, 4%, 5%일 때 PER 고점 15배가 지금도 고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는 거지. 왜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에 대한 기본 전제를 안 깔고 시장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이거니까 무조건 이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시장이 먹힐까 말까 이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거 먹히면 대박 나 진짜. 내가 그래서 천지개벽 얘기 요즘에 가끔씩 하는 게 이게 시장에서 사람들의 컨센으로 형성되는 순간 이거 난리 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 머리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10년 금리 3, 4%에 멀티플 15배 주면 PER 15배 주면 한국은 역사상 고점이었으니 지금 15배 넘었으니까 완전 고점이야. 그건 금리가 0%인데. 금리가 0%고 3% 뭐 4%대하고 비교해 보면 30배가 비싼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자산 배분을 주로 얘기하시는 분 중에 이런 거죠. 전체 우리나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포션은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웃기네. 그렇기 때문에 웃기네. 그건 안 올랐으니까 2%밖에 안 되지. 옛날보다 더 줄어들었는데 지금 옛날에는 1.8%인데 지금 1.5%대로 줄어들었네. 지금 2%도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더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하는 게 지금 국민연금이 만약에 지금 아니 자 봐봐. 쿠팡이 100억을 받아서 주머니 돈으로 3, 4조를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쿠팡이 하겠다는 게 뭡니까? 물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OTT도 한답니다. OTT도 한다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유통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통 강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세 개 다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이버 말고? 네이버는 잠깐만 CJ? 그런 비슷한 회사가 있어요. CMO로 하는 회사가. 저는 얘기 못 하겠어요. 무슨 회사인지. CMO 회사는 물류도 1등이고요. OTT도 1등이고요. 유통도 강자예요. 이게 근데 2조대란 말이지. 2조대. 쿠팡이 다 하고 싶은 회사인데 겨우 2조대야. 시모식 회사가? 네. 걔는 근데 미국에 상장을 못 했잖아. 물론 그렇지. 그래서 퍼가면 된다니까. 근데 지금 저는 사주들이 지금 총수들이 쇼크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쿠팡 덕분에. 이거 뭐지? 제가 그 시모 회사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그 회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낮춰서 주가를 지금 몇 년째 저 위에서 봐라.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주주가 승계를 위해서 주가를 쭉 내려놨고 이런 기업 문화들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오르고 이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관성적으로 생각도 그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는 10년 박스권에 이 관성적으로 매여져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현장에 있는 현장 촉으로 말씀드리면 38년생 범띠 할아버지가 건물 팔아서 100억을 가지고 주식을 몽땅 샀어. 옛날에 이게 없던 일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계속 부동산 자금들이 계속 들어와. 너무 신기해. 그런데 현재 고객 예탁금이 70조에서 잘 줄질 않아요. 3,200포인트 갔는데 68조, 69조 또 올라갔어. 공모할 때마다 돈이 얼마씩 모여? 제가 우리나라에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모할 때 지금 착각하시는데요. 저는 이번 장의 주인은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이야. 개인들이 아마 미친 천지개벽을 만드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물론 안 만들어질 수도 있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거는 미친 장이 오느냐 마느냐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각성을 해서 이거 너무 싸네? 이거 사야 되겠네 하고 질러버리면 이거 나중에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시즌2 2002년에서 2005년 6년 있었던 가치주 시즌2가 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태평양 LG생각 LG 화학이지 LG화학 LG화학 그다음 현대중공업 뭐 오뚜기 무슨 농심 롯데 10배 100배 5배 올랐어요. 중국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때는 중국의 수요가 살아 있었죠. 중국의 수요가 살아 있었고 그 증가했는데 근데 음식료는 그건 아니었잖아요. 롯데 같은 거. 롯데 100배 떴는데 땅값 올라가고. 저평가가 재평가를 받은 거예요. 네. 저평가가 재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그때보다 지금 돈이 더 많아요. 돈이 더 많으면 제가 그래서 자꾸 싼 주식 사세요. 싼 주식 사세요 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경험이 2002년, 2007년 저 그때 코스닥 하고 있어서 이거 못 먹어서 저는 한이 된 사람이야. 아직도 가슴이 아파. 이 가슴에 이렇게 까만 멍이 그때 내가 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난 딴짓을 했느냐 하는 게 천추의 한이고 그 타이거라든가 소위 말하는 그 VIP라든가 머스트라든가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던 때가 바로 그 기간이에요. 그 주식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시즌이 도래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근데 싼 주식 사야 돼요. 싼 주식. 싼 주식.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거의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가능성 되게 높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그 제 주변에 부동산을 파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되게 많이 벌었다고 되게 부럽더라고요. 레버리지 효과도 분명히 있고. 레버리지가 크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도세 내고 나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금액보다 확 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직까지 주식은 2023년부터 당연히 이제 뭐 과세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지금은 양도에 대한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한 그런 과세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하시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산의 많은 부분들을 은행이나 이런 데 예의적금으로 놓고 계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고 부동산 이제 대출도 더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출을 해서 뭘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한국 기업 좋은 회사를 사서 여러분들의 수익과 노후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제발 주식 좀 부동산처럼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럼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야. 주식을 부동산처럼 좀 해보세요. 오늘의 명언, 주식을 부동산처럼. 예. 그러시면 여러분께도 뭐요, 굉장히 좋은 그럼 수익. 진짜 10만 전사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산 운용사 하나 차릴까?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